여러분, 당신의 노후는 정말 안전한가?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 아들이 있잖아. 딸이 있잖아. 내가 그 아이들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설마 나를 버리겠어?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직장, 퇴직금 탈탈 털어 아들 결혼시키고 딸 유학 보내고 내 노후 준비.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 그리고 들려온 말은? 아버지, 저도 요즘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통계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리고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녀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대한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받는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이 노년의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했던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 그 느낌이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한 독일 철학자가 이 현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추상적인 행복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복을 누릴 능력을 잃은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돈에 집착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존은 자유를 팔아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저는 그의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왜 자식에 대한 기대가 노년을 망치는지. 둘째,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노년 생존의 진짜 조건.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재정 존엄 전략. 자식을 원망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다시 찾자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단계 평생 성실했던 당신의 이야기. 제 이름은 김정수. 올해 73살입니다. 1970년대에 첫 취직을 했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고요? 저한테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아이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위해 살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명언을 읽으면서 가슴이 찌릿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건 이겁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에게 헌신하면 결국 당신도 그 타인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우리 세대는 그 말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한 거야? 하지만 과연 그랬습니까? 퇴직 후 처음 1년은 사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낮잠을 자도 되고,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도 걷고 오랜만에 여행도 다녔습니다. 통장에는 퇴직금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면 뭐 꽤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계산해보면 이상합니다.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치면 40개월이면 3년 4개월. 그게 전부입니다. 퀴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약 20%, 약 40%, 약 60%, 약 80%. 정답은 번, 약 60%입니다. 절반이 넘는 노인이 자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녀에게 기대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환상에 기댄다고.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는 믿음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 그 환상에서 깨어나기 싫은 거지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현실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달라. 그 생각 멈추고 한 번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3단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날. 퇴직 2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4천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아내가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150만 원 아들 이사 도와준다고 이삿짐 비용 절반 냈습니다. 80만 원.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출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칼처럼 찔렸습니다. 내가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막연하게 느꼈던 불안이 구체적인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건가?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들어간다. 명성도 마찬가지다. 쇼펜하우어의 이 마른 돈이 많아도 불안하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은 사람은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 때마다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 혹시 그 느낌 아십니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쇼펜하우어의 책을 펼쳤습니다. 딸이 몇 년 전에 사줬는데 책꽂이에 꽂혀있던 그 책 40에 읽는 쇼펜하우어. 나는 70에 읽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단계 쇼펜하우어를 만나다. 그는 말했습니다. 재산은 자유의 조건이다.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건강, 젊음, 자유, 그리고 충분한 재산 뒤 4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 그중 재산은 가장 확실하게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재산은 사치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존엄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그게 그가 말하는 재산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순간 당신의 자유는 그 타인의 손에 넘어간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자식의 기분이 좋아야 내 생활이 안정됩니다. 자식이 바쁘면 나는 불안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자유는 자식에게 넘어간 겁니다. 퀴즈. 쇼펜하우어가 진정한 행복의 4가지 조건 중 가장 확실하게 갖출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건강, 젊음, 자유, 충분한 재산. 정답은 번입니다. 건강은 유지하기 어렵고, 젊음은 돌이킬 수 없고, 자유는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재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5단계 자식의 냉담함과 며느리의 눈치.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아들 집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사실 아버지가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한데. 그 순간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에서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슬쩍 나와서는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하고는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짐이 되고 있구나. 그 느낌이 평생 살아오면서 느낀 어떤 고통보다 강렬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느끼는 실망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을 매우 냉혹하게 직시했습니다. 자식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이건 자식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식도 지금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값, 아이 교육비, 직장 스트레스. 그 속에서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지는 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다. 원망이 없으면 관계는 아름다워진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역설. 이것이 쇼펜하우어 노후 철학의 핵심 역설입니다. 6단계 요양원이라는 단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꼽으라면 그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오래 생각했는데요. 요양원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거기 계시면 건강관리도 받으시고.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손자 봐주고. 그 결말이 요양원이야?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행복을 추구할 때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은 평생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다하고 나서 묘한 각성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이 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퀴즈. 쇼펜하우어가 노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자녀와의 동거, 사회적 명성 유지,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독립, 종교적 귀. 정답은 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생을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립이 그를 자유롭고 품위 있게 만든 원천이었습니다. 7단계 재정 독립, 존엄한 고독의 선택.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밑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노후 생존 철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노후 생존 원칙 1. 재산을 지켜라. 소유물을 잃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얻은 것을 잃지 않는 자가 진정 현명한 자다. 많이 벌겠다는 욕심은 이제 내려놓습니다. 대신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노인 금융사기 피해액, 해마다 수천억 원입니다. 노후에 대박 한번 내보겠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키는 것이 버는 것이다.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통장을 3개로 나눕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절대 손대지 않는 안전 자산 통장. 이 3가지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재정의 흔들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의 노후, 생존 원칙 이 욕망을 낮춰라.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바라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 세대는 성취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습관이 노후에도 남아있으면 통장이 빠르게 비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좋은 음식을 즐기고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노후에는 이 구분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것, 식비, 의료비, 주거비. 원하는 것, 자식 결혼 도와주기, 손자 용돈, 체면 세우기. 원하는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노후, 생존 원칙 3 고독을 친구로 삼아라. 고독은 사색하는 자에게는 천국이지만 공허한 자에게는 지옥이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73세에 사망할 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식 집에 눈치 보며 얹어 사는 것보다 작은 공간에서 당당하게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품위 있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퀴즈.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조건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많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 가족과 함께하는 삶,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절한 재산. 타인의 인정과 사랑. 정답은 번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노후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8단계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지금 저는 1년 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생활비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본 적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는 월 1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둘째, 쓸데없는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나가던 보험 중 불필요한 것을 해지하니 연간 360만 원이 생겼습니다. 셋째, 동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고독하지만 괴롭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압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스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나는 자식과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추석에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추석에 저희 집에 오실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괜찮다. 이번엔 너희끼리 푹 쉬어라. 그랬더니 아들이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오세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오히려 받게 된 것, 쇼펜하우어의 역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퀴즈.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태도는? 많은 인맥을 유지한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경제적 자립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활동을 최대한 늘린다. 정답은 번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 지킨 단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이미 우리의 노년을 예언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라. 재산은 자유의 조건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30년, 40년을 버텨온 분들입니다. 그 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나의 노후 독립선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첫 번째. 내 통장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얼마가 있는지,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첫 번째 용기입니다. 두 번째.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 종이에 써보십시오.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버려도 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오늘 혼자만의 시간을 1시간 가지십시오. 산책이든 독서든 그냥 창밖을 바라보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사색하는 자의 천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노후는 진짜 내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 쇼펜하우어는 그걸 가장 성숙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명확해지는 것이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 2가지뿐이다. 건강과 자유.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지키십시오. 그 자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경제적 자립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김정수, 73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